저기 중앙일보에 김민석 형님 오셨던데, 우리 민석 형님은 국방부 대변인도 하시고 지금 요직에 계셔갖고 양복을 촥 제대로 입는데, 저는 아직 기자 티가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복장이 불량합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남재준 장군님을 다른 각도에서 봐왔습니다. 여기서 앞에 세 분 하시는 분들은 사관학교에 이제 사관학교라는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 저는 한참 지나서 남재준을 알았습니다. 계기는 저는 이제 잡지 기자를 쭉 했기 때문에 신문 기자가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걸 주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본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큰 특정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이제 유성식 장군이 얘기했던 그 장군 진군 문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윤일경 장군도 만났고, 남재준 총장은 지나가는 거 한번 봤어요. 끝까지 안 만나줬고, 그때 그 부관하셨던 대령 누구죠? 오혁 맞나? 하고 건 몰래 만났고, 유성식 장군도 그때 안 만나주고, 차동명 아까 이름 나오던데 그분도 못 만나고, 어쨌든 취재는 했습니다. 그 취재를 하면서 이걸 쓰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신문사도요, 지금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이북에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 탈북자 이만복 씨인가? 그분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항상 평등 문제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좋으면 걔네들 확 커버리고, 러시아 혁명도 그 안에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 해서 소련이 만들어져서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북에서 우리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연대라는 단체가 어제 하마스와 연대하자고 해서 무슬림을 이끌고 시위를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신문사 안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조선일보 안에도 다르고 동아일보도 안에도 다릅니다. 내가 그 기사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내부에서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걸 한 몇 차례 연재를 하게 되니까 왜 너만 자꾸 하느냐, 편파적이다 그러는데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야, 기자가 어떻게 딱 나눠갖고 이 사람 말 전달하느냐. 내가 딱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남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라고 그래요. 그럼 두 가지 말을 전달하느냐. 아니다, 남자라고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항상 기자하면서. 내가 분명히 와서 팩트인 건 팩트로 가는 거야. 나 팩트 보는 사람이지 누구의 말을 전달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그 기사를 어쩌고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재준이라는 분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신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때 댁이 어디 계셨죠? 어디 계셨는데 지 앞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뵀습니다. 뵙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번도 고개를 안 숙이고 이렇게 있길래 좀 심도왕해갖고 제가, 장군님 그렇게 고개 깎아시 걸어가실 때도 그러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덜어 안 빠져요 그랬더니 왜? 물에 많이 빠졌지 그랬지. 근데 왜 그럽니까?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나야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그러고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참 그 취재를 할 때 나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얘기하는 최광욱입니다. 최광욱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사실 제가 좀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말싸움하는 걸 보면서 최광욱이 센 놈이구나. 최광욱이가 이번에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한참 기사를 쓰고 뭐 어쩌고 하고, 저도 뭐 어쩌고 지나고, 그때 윤광홍 장관을 또 개인적으로 아는 문제가 또 있었고 좀 마음 좀 아팠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정권 건너뛰고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제가 그때는 또 못 만났어요. 국정원장 그 대단한가 총장하고. 그냥 만나줘야 되는데 기자가. 근데 우리 원장님이 딱 내거 구호가 2015였습니다. 2015. 제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한국 스파이 전쟁 50년사에서 공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공작이라는 책을 내고 이것저것 하면서부터 제가 상당히 목표로 삼았던 게 한국의 통일이었는데, 이거를 전쟁을 하는 형태로 통일하지 말고 공작을 해서 통일하자라는 생각을 꽤 오래 품었었거든요. 공작과 전쟁을 약간 변형하는 걸로. 근데 2015를 걸고, 근데 목표를 줘야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군인이 더 탁월한지 기자가 탁월한지 굉장히 좀 기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데드라인이 있어.
그때는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다른 업종들은 데드라인이 매일같이 오지도 않고 우리 매일같이 오거든요. 거기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 2015라는 타이틀을 주고 해봐. 에이전트들 띄워봐. 할 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2015년인가에 원장님은 나갔습니다. 맞죠? 세월호 사건. 그때 내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때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역대 국가정보원장 중에서 이런 딱 데드라인을 걸어놓고 밀어붙인 사람이 있느냐? 지금 국가정보원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그 전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장관이 있느냐? 입항돼서 저는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나가 좌동훈 우희룡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박민식 씨가 잘하길래 이건 뭐 앞으로 갈까? 그 다음에 박진 장관 이런 사람만 보이고 아직 밀어붙일 만한 싸움꾼들이 없어. 지금 필요한 거는요. 이번에 좀 답답한 걸 내가 정치를 보면서 답답한 걸 느끼는데 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유창원 판사가 구속을 안 하게 해줬어. 처음에 한 번 이겼다가 졌어.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 못했어. 이건 뭐야? 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김행 씨가 굉장히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여가부 장관으로 한다 그래 놓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고 김행 씨도 날아갔어. 굉장히 소수 정부가 뭔가 하는 것 같다가 하다가 이 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딱 치고 나서 한 밀어보려고 하는데 정치 현상은 지금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런 형국에서 아무 탈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좋으냐?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백전노장이 나서줘야 돼요. 100전 51승 49패를 한 사람이 필요하지 한 번도 안 싸워서 무적 우리나라 육군사단 중에 6.25 이후 창설돼서 한 번도 안 피한 그런 사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6.25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 다 치르면서 지기도 하고 이겨본 사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남 총장께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 2015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 총장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셨잖아요. 그때 그때 오히려 저를 부르셨어. 야, 너 와 해 그래. 아이씨,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는 저도 신문사에서 쫓기는 처지였어요. 뭐 정권도 바뀐 상태고 다 아시겠지만 탄핵 국면에서 신문사도 힘듭니다. 거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육군 그 장군 사건 때도 안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고 또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살아남기도 해야 되고 애들 졸업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될 건데 나라가 마음은 어떡하냐 그러길래 아이고 그러게요. 저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코믹하게 하는데 절대로 웃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고 책을 쓴다는 건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약간 외면했어요. 제가 살면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조갑전죠. 감당을 못하겠어요. 체력적으로 실력에서도 그렇고. 근데 남재준 총장이 항상 던지는 주제가 야 이거 너 참여 안 해? 그러면 스트레스 팍 받아 도망을 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판기점에 이번에 책이 다 논거가 됐다길래 그때서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회고록을 쓰셨는데 2탄을 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 가장 좋은 공간은 교도소였다. 근데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인민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요소에 굉장히 젖어갖고 그게 교도소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겪고 나오셔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옥에서 나온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도 한번 해보셨고 국가정보원장으로 군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것도 해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아만, 신베드 왜 뚫렸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뚫렸어요. 특히 왜 D-Day H하고를 완전히 놓쳤지? 저도 굉장히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이언돔들은 자동으로 있을 때 거의 정상 작동 다 했어요. 이게 정상 작동했다는 거는 기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야. 누가 작동을 시킨 것도 아니야. 아이언돔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에 특공대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끌고 가고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완벽하냐 이거죠.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상작전을 상당히 이스라엘이 천천히 할 거라고 봐요. 왜? 지금 가자 지구에 어제 그쪽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지하에 공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기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한참 포위하고 있다가 누구 한 놈 나오면 저기 포인트구나 하고 100m 접근해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오래, 왜냐하면 정보 시대를 겪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북한은 가자 지구는 서울로 말하면 강남 면적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딱 절반이에요.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큰 면적이잖아요. 후방지에 그 넓은 지역이 있고 북한의 비행단 중에 몇 개는 터널에서 뜨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탱이 나와서 미사일을 쏘는 수없이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만약 쟤네들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뭐가 붙는다면은 와, 우리 국가정보는 못 믿겠다. 우리 정보사 못 믿겠다. 군 못 믿겠다. 위기는 계속됩니다. 근데 윤 정부는 김행, 그 다음에 대법원장 정치적 실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정치적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 백전 노장들이 지금은 좀 나서야 된다. 뭘로 나설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이 우리 여기 계신 장군님들을 불러서 이 의견을 들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던져놓고 하면 누군가 그걸 인용해서 방법을 찾겠지. 그래서 저는 우리 남 총장님한테, 국가정보원장도 하셨으니까 남 의장님한테 육군대장 전 남재준, 이탄은 전 국정원장 앤드 대통령 후보 남재준, 옥에서 나온 시민입니다. 자유시민 남재준이 걸어온 길이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 그거는 뭐냐? 2015년 목표를 놓쳤죠. 북한을 와해시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북한을 와해시키고 통일할지 그 아이디어를 2탄으로 써주시고 이를 안망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